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전에 바람 쐬러 좀 놀러 나왔습니다. 이번 주 좀 빡신 주였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 비도 안 오고 날씨가 그렇게 막 힘든 날씨는 아니어서 덥고 막 그런 날씨가 아니고 구름도 많이 끼고, 그래서 오늘 정도 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벼르다가 요 한 일주일 2주일 벼르다가 나왔어요. 저 오늘 가는 데는 시드먼이라는 곳이에요. 시드먼. 보통 이제 한국 분들이, 외국인들이 여기서 많이 있으면 뭐 짱구에 있으면서 뭐 따바난 좀 다니죠. 따바난. 짱구에서는 다른 데를 가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뭐 따나로 쪽 위쪽으로 해서 뭐 푸드무까지 가던가, 아니면 뭐 이 좀 위쪽으로 가서 뭐 자틸루이나 부드굴 쪽으로 가던가. 그쪽 느사도에 사시는 분들이 좀 여기저기 가기 좀 힘든데, 어쨌든 느사도에 안 사는 사람들은 또 느사도에 갈 때는 뭐 짐바란 울루와트 정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가면 이제 우붓. 나 좀 특이한 사람이야, 나 좀 더 가볼래, 나 여기저기 가는 거 좋아해, 그런 분들은 이제 킨타마니 이 정도 가보고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동쪽 해변 따라서 쭉 가서 무슨 뭐 짠디다싸, 그 다음에 아메드 이런 데 좀 가고, 뭐 부사키 사원이랑 이런 데 좀 가는 건데, 뭐 그런 데는 다 가봤고요. 그런 데는 다 가봤고, 저 같은 경우는 일주도 몇 번 했고 뭐 흥주, 종주 다 해봤기 때문에 바이크로 다 다녔고 차로도 다녔고, 그래서 사실 새로운 데는 별로 없어요. 물론 뭐 특정 한 포인트만 딱 찍어서 여기 가봤어? 그럼 당연히 안 가본 데 많죠. 발리가 제주도의 3배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거의 대체적으로 일단은 뭐 카봇 같은 데로 보면 군 단위로 보면 군 단위는 다 가봤고, 그리고 군 단위로 외국인 투자가 좀 이루어지는 곳들, 외국인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곳들이다 싶은 데는 또 다 가봤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약간 관심 있게 향후에 유망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역들, 이 동네 발전하겠다, 이 동네는 내가 살면서 좀 올 일이 있겠다 싶은 곳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꼽을 수 있는 곳이 다이빙 때문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찾는 아메드 같은 경우. 사실 아메드는 좀 안타깝게 됐어요. 지금 발리 제2공항이 북쪽에 들어서면 아메드는 사실 굉장히 큰 수혜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놈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부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 발리 제2공항을 사업 자체를 무기한 연기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안타깝게 됐죠. 공항이라는 게 뭐 3년 5년 만에 뚝딱 지어가지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거의 10년 이상을 보고 하는 사업들이라서, 그 공항 자체가 뭐 엄청나게 큰 공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는 당연히 뭐 로비나나 아니면 저기 어디죠, 문장원 같은 데도 있지만, 로비나나 문장원은 사실 지금도 관광 포인트이긴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관광 포인트로서의 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뭔가 짱구나 우부처럼 관광 포인트도 될 수 있지만 외국인들이 밀집해서 혹은 모여서 거주하거나 살면서 뭔가를 하면서 또 약간 특색 있게 있을 만한 지역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아메드 앞 해변에는 요트들이 가득하고 이제 다이빙샵들 이런 거 가득하고, 다만 거기가 짱구처럼 좀 더 이제 번화하게 되려면 교통 문제가 조금 해결이 돼야 되고, 공항 쪽에서 보자면 너무 머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이빙은 아무래도 서핑보다는 좀 무게가 무겁잖아요. 이게 뭔가 취미를 하시는 분들의 걸로 보나, 아니면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 봐도 뭐 짱구랜다, 서핑 캠프 같은 걸 한다. 그럼 서핑 캠프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자금이나 돈 같은 거에 비하면 다이빙 쪽은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린 분들보다 연령대를 보면 서핑이 좀 더 연령대가 좀 낮고 다이빙이 좀 더 연령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슈가 하나 되는 게 국제학교 같은 게 또 이슈가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좀 이제 하나의 단점이랄까요? 네,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메드 말고는 뭐 어디가 있냐? 지금 현재 그냥 제가
많이 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는 시드먼이라는 지역이에요. 지금 제가 시드먼으로 가고 있고, 시드먼은 저희 집에서는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저희 집에서 1시간밖에 안 걸리고, 분위기는 시장이랑 이런 걸 뺀 우붓, 몽키 포레스트랑 시장, 왕궁 같은 게 없는 우붓에서 우붓 위쪽 약간 뜨갈라랑 가는 쪽 혹은 뜨갈라랑의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몬독이라고 이제 산간지대가 있습니다. 몬독은 아직 시드먼 같은 분위기는 아직 안 나는 것 같아요. 시드먼 같은 경우는 사실 가면 우리가 이제, 저는 뭐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막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렇게 좀 특색이 있는 숙소에서 혹은 경관을 두고 찍은 약간 뭐 인생사진 같은 거를 찍기에 좋은 뭐 빌라나 그런 숙소나 이런 것들이 시드먼에 굉장히 많아요. 시드먼은 그런 이제 엄청 큰 이런 뭐 리조트형 이런 거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빌라, 좀 특색 있는 빌라,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밀집도는 아무래도 아직 덜 개발된 상태니까 밀집도는 당연히 우붓보다 확연히 떨어지고요. 한쪽으로는 아궁산이 보이고 한쪽으로는 낀따마니 쪽 아방산이 보여요. 이제 뭐 아궁산은 아시겠지만 3000m 좀 넘고 아방산도 2000 몇백 미터니까 저희 시드먼에서 보통 이제 빌라를 짓거나 그러면 수영장이나 아니면 뷰가 좋은 쪽을 이제 마운틴 뷰 쪽을 잡죠. 그러면 이제 아궁산이 보이는 쪽으로. 그러면 이제 우붓에서 또 물론 날씨가 좋지 않아도 어지간해서는 탕만 맞으면 그쪽에 장애물만 없으면 아궁산이나 이런데 어떤 마운틴 뷰로 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거리가 우붓에서 아궁산은 실제로 좀 많이 먼 편이죠. 먼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붓의 숙소들에서 찍은 어떤 다양한 사진과 이 시드먼 쪽에서 찍은 다양한 사진들을 놓고 봤을 때는 풍경이 좀 다릅니다. 달라서 눈에 띄어요. 그리고 훨씬 조용하죠. 외국인들 중에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유럽, 호주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호주 자체가 원래 그렇게 밀도가 있는 도시들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유럽이나 아니면 대도시에서 약간 정말 그냥 고요하고 차분한 그런 숙소를 찾는 분들, 그 다음에 그런 동네에서 이제 쉬다가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단순하게 리조트에 처박혀서 리조트에서 밥 먹고 리조트에서 수영하고 리조트에서만 계시고 이런 분들 말고 이제 로컬에서 약간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선호할 만한 지역이 시드먼입니다. 지금 제가 원래 목적지로 삼았던 곳까지는 15분 남았는데 이제 슬슬 외국인들이 조금 보여요. 여기에 보이는 외국인이다 그럼 다 시드먼에 갔다 오는 길이다 혹은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사실 경찰도 없고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제 생각에 이제 이런 데서 중요한 거는 지역 대사와의 관계, 이런 걸 중요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발리라고 해도 어느 지역에 가면 이상하게 뭐 자카르타처럼 전부 다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곳이 있고, 이 나라에 법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약간 무법지대처럼 운영되는 그런 지역들도 있어요. 주민들의 생활의 삶이랑 이제 법률이랑 이런 게 좀 같이 놀아야 되는데, 이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정말 깡촌이거든요. 이런 데는 이렇게 보이고 뭐 인터넷 통하고 뭐 이렇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도 깡촌이에요. 여기 깡촌이고 먹고 살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농사 짓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무슨 뭐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중학생은 초등학생은 숙소 타면 안 돼, 뭐 음주운전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뭐 건물 이렇게 지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를 단속할 만한, 그걸 얘기할 만한 이 중앙정부 소속 어떤 이 공무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지자체 공무원들도 이런 데는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시드먼만 유일하게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가 이제 호텔들, 빌라들 이런 게 모여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인허가들도 있다는 거고, 호텔, 빌라 이런 거니까 숙박시설들, 그것도 민박 단위를 넘어선 숙박시설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외국 자본도 좀 있고, 이 지역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거기만이 이제 밥줄인 거예요. 밥줄. 이제 시드먼이 들어왔어요. 여기가 면적이 우붓 정도 되나? 우붓보다 좀 작나? 여기도 꽤 커요. 꽤 크고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죠. 네.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촌이기 때문에 네, 길도 이렇게 다 차선도 없고, 뭔가 이렇게 시드먼의 뭐랄까요, 랜드마크 이런 것도 딱히 없어요. 뭐 예를 들면 광장이 있다거나 왕궁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퍼져 있고, 이게 유튜브를 할 때 이렇게 반말을 쓰는 게 좋을까, 아니면 세요체를 쓰는 게 좋을까, 바로 끝내는 게 좋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몇 번 찍다 보니까 약간 그래도 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반말 쓰거나 그러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투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가끔씩은 내가 왜 이런 말투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은 건기에 왔는데도 어제도 비가 오고, 오늘 아침에도 짱구하고 덴파스에는 비가 안 왔는데 우붓엔 비가 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비가 오네요. 여기는 이런 모습이라 이 시드먼의 분위기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용한 목가적인 분위기죠, 사실. 그래도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까지 잘 발달된 곳은 또 이쪽 근처에는 또 없고, 이제 고프로에 얼마나 잡힐지 모르겠지만 꽤 많은 어떤 레스토랑, 카페, 숙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여기가 큰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 줄 알았는데,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리조트네요. 일종의 리조트고, 그래서 이제 주차장을 놓쳐가지고 좀 이상하게 왔어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뜨갈라랑처럼 막 이렇게 심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제 언덕이죠, 언덕. 그래서 이제 한창 건축이 많이 하고 있네요. 건축을, 이 빌라, 이제 호텔, 레스토랑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건물도 많이 짓고 있고, 여기도 좀 독특하게 잘 해놓은 편이고, 그래서 지금은 좀 둘러보고, 뭐 온 김에 어쨌든 이제 밥도 먹고, 보면은 뭐 다 차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오래된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지도상으로 다 표시가 되고 하는 거 봐서는 그래도 뭐 한 2, 3년 이상은, 3, 4년 이상은 된 것 같은데, 이제 컨디션들이 뭐 그렇게 아주 오래된 느낌은 아니에요. 좋네요.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약간 중규모? 중소규모? 네, 풀빌라 형태이면서 좀 이것저것 많이 갖추고 있고 좀 여유가 있는 느낌? 뭐 오늘은 여기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숙박하는 사람들이 먹고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뭐 분위기나 이런 거는 약간 그래도 산 쪽이니까 약간 오붓 분위기도 좀 있죠. 오붓 분위기도 좀 있고. 지금 이제 식사를 할 생각인데, 가격이 뭐 커피는 대충 한 25,000에 3만 루피 하니까 우붓에 있는 일반 개인 카페보다 쌉니다. 보통 33,000 루피아 정도 하니까, 덴파사레도 33,000 이렇게 하니까
완전 로컬 지역으로 들어가면 뭐 2만, 15,000, 18,000 이런 데도 있지만 이 정도면 리조트 치고는 싼 편이죠. 제 애들이 크고 나서는 이런 데 안 다니기 때문에 잘 안 다녀서 뭐랄까 오면은 그냥 다 좋아 보이는데 여기는 저 앞에 계곡이 있네요. 계곡이 그래서 물소리가 이렇게 좋구나. 저는 여기 수영장에 어디 폭포 같은 걸 해놔가지고 물소리가 이렇게 나는 줄 알았는데 이건 좀 작고 저쪽에 계곡이 있네요. 계곡이. 계곡 소리가 엄청 좋구나. 저기 계곡은 발리 계곡답지 않게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여기가 뭐 아주 상류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돌들도 동글동글한 게 옛날에 어렸을 때 설악산 뭐 강원도 계곡 가서 놀자 그러면 갔던 그런 계곡 느낌이에요. 저는 그런 데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여기 손님 꽤 있군요. 시드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시드먼에 진입을 한다 그래도 이제 빠르게 타이밍 잡고 들어온 건 아니죠. 물론 아직 여기 땅이 굉장히 넓고 개발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숙박업이나 카페, 레스토랑보다는 카페 하실 분들은 이 시드먼의 자리를 잡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나 미취학 아동 정도로 한 3년 정도 안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가도 된다면 괜히 뭐 맨날 짱구나 그런 데 간다고 해도 여기서 뭘 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수익성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정말 이 괜찮은 에스프레소 카페 하나 없는 곳이거든요. 다 리조트나 빌라 안에서 하는 데가 있지. 그리고 지금 여기도 제가 지금 시킨 게 커피 하나, 그 다음에 식사 하나, 그리고 디저트 하나 시켰는데 아마 나갈 때 텍스 붙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한 25,000원 나올 거예요. 그 정도를 내고 어쨌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숙박하는 사람들이나 지내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기 때문에 뭐 카페 정도 하는 거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이미 벌써 포화 상태인데 가는 것보다는 이런 데 와서 자리 잡고 딱 이 뭐랄까요, 앞에서 리딩하는 그런 데를 만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밥 먹는 중에 상담 메일이 하나 와가지고 메일을 하나 쓰고 지금 이제 디저트 요거는 보여드릴까요? 다다르라는 건데 이 발리 전통 디저트 같은 거예요. 맛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족분들이 취약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내가 지금 발리에 가서 이제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그 학교를 계속 다닐 거라는 생각을 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저희 애들 친구나 애들 중에서 전학을 안 간 애가 없습니다. 한두 번은 학교를 옮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거지를 잡을 때 이제 아이 학교는 우선 고려사항이잖아요. 그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발리에 오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서핑만 아니라면 뭐 이쪽으로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비가 오네요. 아침에 오붓에 비가 왔었는데 오후에 그친다고 오전 11시쯤 다 그친다고 했었고, 오붓도 덴파스라 쪽은 비가 안 왔었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비가 오네요. 조금 상황을 봤다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마침 밥은 다 먹었는데 비가 이 정도 오는 거는 뭐랄까 되게 운치 있어서 저는 비 오는 날 수영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발리 같은 경우. 시간 가져왔어요. 하나 가져왔고, 원래는 들판에서 피려고 했는데 뭐 여건이 안 되니까 비 맞으면서 시간을 필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여기서 한 대 피고 그리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쉬면 뭐 이렇게 막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쉬는 거면 이 정도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여기는 여기서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은 자바 출신들이 없고 대부분 다 이 동네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다 꿀다나 이런 데랑 리조트 뭐 누사두아나 이런 데 있는 리조트들이랑은 좀 달라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여기 출신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친절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런 친절함에 이제 발리에 훅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